근데 예전에 그 황영의 강의, 그 전략 강의들 중에서 자기다오, 소주니스, 더 소주, 뭐 이런 식의 볼드하게 가야 된다. 애매하게 뭐 도수 뭐 이런 거 할 때 1등은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마케팅적으로 상상을 해본 건데 소주 시장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을 때 특히 1등 브랜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라고 하면 저는 전체적으로 도수가 낮아지는 게 음용자들의 트렌드에 맞춰서 한 거냐 그렇게 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거의 맞춰진 거냐 그건 둘 다 작용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등 브랜드 정도면 정말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소주 25도, 25도짜리 하나 정도는 강렬하게 가져가고 뭐 그 개념적으로 우리 흥 소장이 얘기하면서 말도 안 되지만 소주니스라는 에센스를 가져가자. 그 상상적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개념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쓰고 아프다는 걸 아는 어른들의 술 이 정도 개념으로 이건 가져가고 빨갱이? 그게 빨갱이.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진정한 소주인 거고 어른의 술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이분화해서 대응하면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하면서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케팅 상상을 좀 해봤던 적이 있어요. 어떠세요? 그 CF나 패키지가 사실 저는 사진 찍기 이쁘고 인스타에서 올리기가 사실 이뻐. 아 그런가? 그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봐요. 어떠세요? 영상 감독님으로서. 광고 자체는 모르겠고 술을 많이 마시는 애호가로서는 그 병 모양을 복원한 거는 좀 탁월한 거라고 보고 그게 없었으면 뉴트럴하고 말하기도 힘든 거죠. 네, 그 진로 이즈백도 그렇고 테라도 그렇고 거기 커뮤니케이션 담당자가 이제 우리 둘의 지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직장으로 간 심리학자 할 때 테라 쫙 쌓아놓고 나오기도 전에 네. 그리고 진로 이즈백도 그 전에 이제 맛을 봤었는데 그냥 저는 문피는 안 좋아할 맛이야.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먹는데 술을. 그냥 재밌는 얘기를 그냥 할게요. 해주세요. 그 예전에 이게 병이 약간 블루 파르스름하잖아요. 네네. 진로 이즈백이 파르스름해요. 근데 예전에는 유리병을 만드는 기술이 떨어져서 그 색깔이 나왔대요. 못 빼서. 색을 제대로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색이 나왔는데 진로이즈백을 제품을 만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 병 색깔을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오케이.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그 색깔을 뽑아내기가 힘들었다라는 것과 하이트 진로가 작년에 했던 게 재미난 게 뭐냐면 공병 정책을 좀 벗어나는 병을 공유하는 거. 아, 이게 자원 재활용 환경 이런 것 그래서 때문에. 맥주는 갈색 병인 거고 소주는 초록색 병이잖아요. 근데 테라도 초록색 병으로 맥주병을 내놨고 진로이즈백도 좀 다른 색을 내놨죠. 약간 그 차별화 포인트도 있었고 시기적으로 묘하게 일본 불매 운동과 맞아요. 복고 뭐 이런 거에 다 맞닥뜨려져서 물론 잘했지만 커뮤니케이션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차미슬 백팩 봤어? 네. 차미슬 백팩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바로 품기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 옥션에 올라온 게 가방이 바로 20만 원에 나왔어요. 그래요? 네. 굉장히 잘했죠. 저는 뭐 지인이기도 하고 일단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문피는 참고 영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도수 제한 없었던 TV 광고에서 정말 옛날 광고인데 애니메이션에 돼 있는 진로 소주 광고 기억나세요? 야야야야야야 차차차 진로이즈백의 BGM이 그거예요. 야야야야야 차차 그래요? 너도 진로 나도 진로 향기가 코끝에 풍기면 가슴이 짜르르하네 이게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이에요. 그것도 우리나라 흑백 애니메이션인데 그거 꼭 찾아서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야야야야야야 차차차 야야야야야야 차차차 나도 질러 야야야야야야 차차차 향기가 코끝에 풍기면 턱끝이 짜르르하네 술술 질러 소주 한 잔이 파라다이스 희망찬 우리들의 보너스 질러 한 잔이면 걱정도 없어 질러 한 잔하면 기분이 좋아요 질러 파라다이스. 저는 진로이즈백의 패키지와 병 지금 색깔 얘기 저는 처음 들었고 병의 쉐입
복원한 거나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잘했고, 근데 사실은 시의성의 이 그 시국, 노제팬에 사실은 좀 이득을 봤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인스타에 자발적으로 이걸 올리기 시작한 것들. 물론 마케팅비 썼겠죠. 당연히. 거대하니까. 제일 마케팅비 많고 하니까. 근데 저희 삼행시의 팬이신 김지연 교수님이 자주 언급했던 청아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SNS 콘텐츠는 굉장히 뛰어나다. 너무너무 멋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서 몇 장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청아라는 술이 사실 예전에 술 잘 못 먹는 애들이 뺑기 쓰려고 하거나 이쁜 여자하고가 그걸 시키면 괜찮은데 뭐 약간 그런 분위기. 술 못 먹는 애들이 혹은 이랬는데 지금은 청아라는 술 자체가 아주 젊은 대학생들을 아예 메인 타깃으로 좁혀가지고 이 컨텐츠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좋고 이걸 같이 참여하게 하는 놀이들. 저는 SNS 마케팅으로 보면 청아가 이미 2, 3년 전부터 꾸준히 했기 때문에 진로 하이트처럼 많은 마케팅 비용은 못 썼지. 마케팅 포인트나 키 메시지는 뭐예요? 젊은 애들 꼬시는데. 그 실제로 그 SNS 콘텐츠들 좀 봐야 돼요. 보면 술에 대한 얘기, 이 관계에 대한 얘기, 썸에 대한 얘기, 술을 먹는 어떤 상황들, 뭐 약간 패러디 혹은 좀 재밌는 위트, 뭐 이런 걸 김지현 교수님 외에도 거기 그 청아를 대행한 게 굉장히 이쪽 SNS 광고 회사들 사이에서는 우수 사례 뽑히고 있어요. 요새 청아 저도 안 마셔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그 예전에 그 마케팅 이 전략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청아는 술자리 시작을 청아로 하지 않으면 선택될 확률이 거의 없는 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케터들은 뭘 해결을 해야 되냐면 청아로 술자리를 시작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사람들의 지식 구조, 기업 구조에 청아가 강력하게 박히는 그런 형태도 좋지만 청아로 시작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을 뭐로 만들 거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아마 예전에 청아 캠페인이 아마 청아로 시작해서 있었을 거예요.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줘야 된다. 예를 들면 술자리에 늘 같이 안주가 됐던 음식이 나올 때 오케이 오늘 술 먹고 죽을 거면 뭐 맛이 있든 맛없든 돼지갈비랑 해물파전 드실 거면 소주 드시고 정말 음미해야 될 음식 예를 들면 그런 걸 먹을 때는 청하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어소시에이션 연합을 시켜야 된다. 이게 예전에 가졌던 생각이에요. 광고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청아 옆에는 늘 회가 있었거든요. 아 그랬나? 그리고 청아 페이지에 팬이 굉장히 많은 마치 충주시 페이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봐야 되겠다. 보셔야 되고 제가 나중에 넣을 수 있는 사례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청아 모델 청아로 해주세요라고 많이 올려서 가수 청아가 청아의 모델이 됐어요. 그래요? 옛날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뭐냐면 네트워크니까 마음껏 옛날 얘기하는 거야. 제 첫사랑은 프랑스 여배우인 소피 마르소입니다. 저는 진짜 소피 마르소를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그래서 소피 마르소한테 팬레터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해외 배우들한테 팬레터를 보낸 사람이 3명이 있어요. 꽤 많이 보낸 것 같아. 멜 깁슨, 왕조연, 소피 마르소. 근데 멜 깁슨, 왕조연한테는 답장을 받았어요. 진짜? 네. 근데 소피 마르소는 답장이 한 번이 없더라고. 에이전시가 보내줬겠죠. 멜 깁슨은 본인 사진에다 사인까지 해서 진짜? 보내줬고 왕조연도 보내줬는데 제가 소피 마르소한테는 용돈을 모아서 칠보로 된 은반지인데 이게 반지가 7개를 해야 하나가 돼요. 맞추면 용이 돼요. 당시 꽤 돈을 들여서 그것도 선물로 보냈는데 언제 때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소피 마르소가 한국에 광고를 찍으러 왔죠. 드뽕 르봉. 아르드보. 아르드보. 네. 광고를 찍으러 왔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서 속리산으로 극기훈련을 갔어요. 제가 정말 그때 이 극기훈련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소피 마르소를 보러 김포공항에라도 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결국 어디로 갔어요? 속리산 갔죠. 이미 극기 됐네. 갔는데 소피 마르소가 잔이윤 쇼에 나왔어요. 잔이윤 쇼에 잔이윤. 소피 마르소가 나와서 잔이윤이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이 뭐냐? 그랬더니 그때 회랑 소피 마르소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청아라는 술이 맛있더라고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진짜?
그 뒤로는 한동안 제가 청아라는 것만 마셨고요. 속리산 극기훈련 때는 얘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케팅. 고2 때. 다음날 끄떡없는? 그 다음날 대진. 그래서 청아 하니까 소피 마르소가 떠오르네요. 저는 만약에 지금 같은 때라면 얻어 걸리는 거죠, 청아는. 그럼요. 맥주나 소주 메인 말고 뭐 백세주, 뭐 산사춘, 뭐 항상 엄청 많았었어요. 근데 청아가 유일하게 그래도 젊은 애들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고 매출이 꺾이거나 이러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간다고. 그다음에 소셜 마케팅, 콘텐츠 이런 쪽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는 게 아마 이걸 보시는 분 중에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특히 이제 좀 소셜한 걸 하시는 분들은 저희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진로이즈백은 참, 운도 실력이다. 그리고 디테일하다. 잘했다. 저는 테라보다 진로이즈백이 마케팅 그쪽 조직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났고 시의적으로 운도 좋았다. 그러니까 도수를 16.9도로 안 했으면 아예 TV 광고를 못 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17도 이하야 되니까. 요즘은 진짜로 TV 광고가 큰 영향력이 없어요. 막 그 두꺼비 그거 막 쇼핑몰, 거대 쇼핑몰 타임스퀘어, 그런 데 가면 막 계속 틀어. 근데 어쨌든 유튜브에 뭐 엄청 컨텐츠가 쌓여있는 곳으로서의 TV 역할은 여전히 유효한 거니까 만약에 그게 막 옛날 레트로 마케팅 한다고 두꺼비 써서 25도 냈으면 지금 같은 결과는 없을 거다. 저는 그런 것도 있은 것 같아요. 아이유, 수지, 뭐 이런 아주 이쁜 아이린 이런 이쁜 모델들이 하는 건 지겨운 거야. 근데 갑자기 두꺼비가 빡 하면서 왔다고. 두꺼비 1, 2, 3이 있고 아이린 같은 애가 모델이 되는 지겨웠어요 그게?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이쁜 병을 들고 내가 인스타에 사진을 찍으면 자기가 주인공 같은데 누가 처음처럼 들고 찍냐고. 이미 그 술집에 다 아이린이랑 수지랑 다 들고 있는 게 있는데 소주, 맥주, 소주 얘기했으니까 우리 좀 또 다른 우리 주제 준비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다음 우리 자동차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자동차.